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바이비트 접속이 차단 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되던 게 내일 끊길 수 있어요. 자산이 그 안에 묶이면 답답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빨리 옮기기가 1순위입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더 예민하죠. 포지션은 열려 있는데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접속까지 막히면 손도 못 대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은 거래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버티는 게임이 돼요. 최근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바이비트도 예외가 아니고요. 설치가 끊기면 결국 접속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거세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아직 되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이런 건 보통 조용히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닫힙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연쇄로 터집니다. 버그가 생겨도 고칠 길이 없고 로그인 과정이 꼬이거나 인증이 멈출 수도 있어요. 거래소를 믿고 맡긴 자산이 내 손 밖으로 멀어지는 느낌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선물 포지션을 열어둔 채로 이런 이슈를 맞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급할 때는 시장보다 시스템이 먼저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보다 내가 조작 가능한 환경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옮길 때는 거래소 안에서만 돌리지 말고 출금까지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준으로는 미신고 상태라서 강하게 눌리는 거예요.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 접속을 찾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VPN 같은 방법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건 편한 길이 아니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길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막히면 시작도 못하죠. 게다가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나중에 가입이 현실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이 상황의 출발점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규제망 밖으로 분류되기 쉬워요.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흐름이죠. 그래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막히는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가면 단순히 설치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보안 패치도 끊기고 기능도 뒤처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앱은 낡고 낡은 앱은 예고 없이 멈춥니다. 여기에 분위기를 더 강하게 만든 게 세금 이슈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조치할 명분이 생겨요. 정리하면 미신고라는 이유로 압박이 들어오고 구글이 유통을 끊고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차단 속도가 빨라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도 기능도 멈추고 다음 단계로 접속 차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그 거래소의 문이 닫힐 때 같이 갇혀요.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쥐는 구조라서 대응이 훨씬 빠릅니다. 개인 지갑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래소는 빌려 쓰는 방이고 지갑은 내 집이에요. 문이 닫힐 때 내가 열쇠를 들고 있느냐, 남이 들고 있느냐가 생존을 가릅니다. 출금이 처음이라면 한 번에 전부 보내지 마세요. 소액으로 먼저 시험해보고 주소와 네트워크가 맞는지 확인한 뒤에 옮기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급할수록 실수가 나오니 빠르게와 정확하게를 같이 잡으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지갑 출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가 답은 아니에요. 최소한 옮길 계획을 세워두고 출금 경로를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어려운 상태라서 시작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접속해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환경이 더 빡빡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보셔야 해요.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접속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안 문제, 계정 보호 문제, 그리고 법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짊어질 짐이 늘어납니다. VPN으로 우회가 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내 계정 정보가 노출되거나 기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접속이 되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자산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많이들 국내 거래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선물 관점에서는 불편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더 비싼 편입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빨리, 싸게, 유연하게 옮길 수 있는 길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현물에는 익숙하지만 선물 쪽으로는 규제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못 쓰면 전략 자체가 달라지고 단타 스타일도 바뀝니다. 그래서 선물 위주인 분들은 이동할 곳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현재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어떤 장단점인지 초보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놨어요.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로 골랐고요. 가입만 해도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거래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메모할 필요 없어요. 고정 댓글만 확인하시면 이동 루트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제가 비교한 5거래소는 한국에서 쓰기 편한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화 입금 루트, 한글 지원, 수수료 체감, 이벤트 혜택까지 전부 현실 기준으로 봤어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사용 관점입니다. 고정 댓글을 보면 어떤 거래소가 어떤 분에게 맞는지도 감이 올 겁니다. 초보는 단순한 곳이 좋고 숙련자는 수수료와 유동성을 더 보게 되죠.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단타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롱과 숏을 구분하는 기준이 서야 손이 덜 떨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한번 흔들리면 몇 분 만에 분위기가 뒤집혀요. 그래서 실력은 결국 진입 타이밍에서 갈리고 타이밍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단타는 멋있게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반복해서 확률을 챙기는 작업입니다. 방향을 맞춰도 진입이 늦으면 손실이 되고 방향을 틀려도 빠르게 정리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곧 실력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먼저 큰 흐름을 보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큰 추세가 위인데 숏을 고집하면 계속 손절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큰 추세가 아래인데 롱을 물면 반등을 기다리다 지칩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효율이지만 기준 없이 쓰면 작은 흔들림에도 강제 청산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 숫자보다 들어갈 때 보이는 신호를 먼저 잡아드리는 겁니다. 먼저 롱과 숏을 아주 쉽게 잡아드릴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를 헷갈리면 시장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흔들게 됩니다. 롱이 유리해지는 구간은 이런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잡히는 경우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눌림 이후에도 다시 치고 올라오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상승 추세를 볼 때는 고점만 보지 말고 저점도 같이 보세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높아지는 구조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밟는 중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눌림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 신호도 많이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시장은 이런 장면에서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사람들이 그 상승을 믿고 따라 붙는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붙은 상승은 생각보다 길게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뉴스는 그냥 참고가 아니라 진입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숏 신호도 분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올라가 봐야 다시 눌리는 장이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튀는 반등은 달콤해 보이지만 큰 그림이 아래면 다시 눌릴 확률이 높습니다. 숏은 그 흐름을 타는 쪽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하락 방향에 더 민감해지고 반등이 나와도 약하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점점 빠지면 힘없는 상승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는 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 촉매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려버립니다. 그 얼음 위에서 롱을 잡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뉴스가 터지는 날은 변동성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긍정 뉴스가 나오면 롱 쏠림이 생기고 부정 뉴스가 나오면 공포가 퍼지면서 하락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는 방향뿐 아니라 속도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였을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였을 때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고 뛰어들면 흔들립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로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가늠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봐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가 강해지는지 꺾이는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가격이 밴드 끝을 어떻게 다루는지로 심리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 하나만으로 매매를 끝내면 위험합니다. 과매수라고 해서 바로 꺾이지도 않고 과매도라고 해서 바로 오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RSI는 추세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같이 볼 때 힘이 생깁니다. 맥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가 나와도 횡보장에서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변동성 구간을 같이 확인하면 지금이 움직일 장인지 갇힌 장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지표는 예언이 아니라 내가 보는 기준을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입니다. 차트 흐름,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그리고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진입이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는 오늘 이야기한 거래소 이동 정보뿐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하시면 행동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형 내용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정해 주셔서